오늘은 암 진단 받은 이후 지금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방암 4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그때가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하라고 안내받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병원 사거리 쪽에 있는 여성병원에 가서 유방 초음파, 조직 검사를 했고요. 그때 선생님들의 눈빛이 심각해 보였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죠. 그리고 검사 결과 들으러 간 날 유방암으로 확인되어서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당시 암에 대해 잘 몰랐고 암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서 무서운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병기라는 것이 있고 그에 따른 치료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몇 기인지 물어봤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아끼셨고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4기로 예상이 되지만 자세한 건 큰 병원에서 검사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병원을 신랑이랑 같이 나오는데 그 집에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탔거든요. 그런데 계단에서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가장 먼저 검색을 해봤던 게 유방암 4기 생존율. 검색 결과에서 낮은 퍼센트를 보고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을 안고 큰 병원으로 갔죠. 큰 병원에서는 전이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진단서를 갖고 제가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자고 하셨고 암 통합진료센터라는 곳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수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그 이후에는 아무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4기는 진짜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가족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혼자 준비를 했어요. 유서도 썼고요.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가족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어떡할까 하다가 주말에 가족들과 스튜디오에 가서 가족 사진도 찍었고 마지막에 몰래 혼자 제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을 원래 자주 찍어서 가족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저는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에 혼자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병원은 또 여러 번 갔었는데 유방외과와 종양내과 이곳을 여러 번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 암 타입이 맞는 항암 치료를 하면 암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매년 건강검진을 했었고 건강검진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아마 10개월 사이에 암이 생겼고 그 암이 커졌고 전이가 되어서 암이 빠르게 확산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가족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습관 때문인가 했더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했지만 직장인들은 다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운이 나쁜 건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진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바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냥 잠깐 쉬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늘의 뜻이구나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는 한 5,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했고 제 암 타입은 악성이었는데 악성일수록 항암약이 잘 들어서 암 사이즈가 기적적으로 줄어들어서 CT 촬영한 사진을 보았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수술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셔서 진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술을 하면 다 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항암을 떠올리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꼬맹이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니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견딜 수 있었고 희망이 생기니까 참아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어요. 결국 저는 선항암을 했고 수술해서 암을 제거했고요. 저는 빨리 암이 퍼지니까 재발 가능성도 높다고 표적 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 주셔서 표적 치료도 받았고요. 선항암보다는 표적 치료가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치료는 다 힘들다는 걸 알게 됐고 지금은 표적 치료도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 수술 받은 지 1년째가 된 지금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시작해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이맘때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안 울었던 날들이 없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의 시간이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과 또 마주하게 되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면서 저는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다들 없으실 거예요. 영화에서만 말하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아프니까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고 간절함은 이 모든 걸 이루어주게 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암을 만났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고요. 좌절만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희망은 어디에나 있고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암을 알게 되었을 때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는 건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멘탈이 진짜 약하거든요. 상처도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힘든 게 있으면 진짜 오래 마음속에 담아둬서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데 그런 저도 이걸 극복했고 치료를 받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인생 2라운드만을 생각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저를 생각할 때 저처럼 힘들어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제 경험담을 얘기할 수 없지만 힘내시라는 제 경험담을 같이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고 우린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저처럼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분이 아프시다면 옆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세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든든함이 전해져서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랬거든요. 모두 힘내고 힘내시라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